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짐승조차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이면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청송가라고 불렀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집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사계절 내내 푸른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특별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그 집의 불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은 정여인이라 불리는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정여인은 매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안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등잔 앞에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심지가 타들어가 불꽃이 작아지면 조심스럽게 심지를 돋우어 불빛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등잔은 노쇠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여인의 손길이 닿은 곳만은 황금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여인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하늘도 알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등잔불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여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불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집 나간 남편이 어두운 밤길을 헤매다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여인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등잔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집안의 생명을 이어가는 탯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여인이 등잔을 지키게 된 사연은 30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정여인의 남편은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산 너머 장터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정여인에게 집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시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며느리를 불러 이 낡은 등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이 불이 꺼지면 우리 집안의 운명도 끝나는 것이다. 부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불을 지켜다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여인의 시간은 멈추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여인은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문을 열어보면 휑한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바람만 지나갈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가슴이 내려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등잔 앞으로 돌아와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꽃은 때로는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때로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하게 타올랐는데 정여인은 그 불꽃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엄한 눈빛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와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머슴 덕칠 노인은 그런 정여인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덕질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정 여인의 남편과도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정 여인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등잔을 지키느라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이면 가장 좋은 땔감을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을 길어다 주며 정 여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덕질 노인은 가끔 정 여인에게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볼 때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곤 했습니다.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 또한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 여인은 냄새가 나거나 그을음이 심한 싸구려 기름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이면 산에서 직접 딴 아주까리 열매나 동백 씨앗을 모아 정성스럽게 기름을 짰습니다. 기름을 짜는 과정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모든 과정을 챙겼습니다. 맑고 깨끗한 기름이어야만 불꽃이 맑게 타오르고 그래야만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장터에서 파는 기름을 사다 쓰면 편할 텐데도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기름은 항아리에 담겨 안방 한 구석에 소중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긴 겨울밤은 지루하고 고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 여인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바느질을 하거나 옛 성현들의 말씀이 적힌 책을 읽기도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등잔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방 안의 공기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정 여인은 그 움직임만 보고도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누군가가 대문 밖을 지나가는지 알아맞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불꽃이 유난히 파르르 떨리며 불안하게 타오른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마을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관가의 방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 여인이 신통력을 가졌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등잔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여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꽤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넓은 논밭과 튼튼한 기와집은 선대부터 내려온 재산이었고 정 여인은 남편 없이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재산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슬에 자식을 두지 못한 정 여인은 먼 친척 조카들을 데려다 키울까도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남긴 등잔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집과 등잔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 혹은 집안의 정당한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정 여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등잔불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지면 정 여인은 등잔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 도란도란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오시는 길 미끄럽지 않아야 할 텐데.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 누워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등잔불은 그녀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일렁이며 방 안가득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때로는 춤추는 아이들처럼, 때로는 든든한 나무처럼 보여 정 여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바람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 여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등잔불도 오늘따라 심하게 요동치며 검은 그을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재빨리 심지 가위로 심지를 다듬으며 불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게다. 그녀는 등잔을 어루만지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잠잠하던 집안에 무언가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덕칠 노인이 마당을 쓸다가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옷차림은 번듯했으나 눈빛이 매서운 젊은 사내가 집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칠 노인이 누구시냐고 묻자 사내는 거만한 태도로 자신을 이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덕칠 노인은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오며 웬만한 친척들은 다 알고 있었기에 그 사내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일단 사내를 돌려보내려 했으나 사내는 막무가내로 안주인을 뵙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 여인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여인의 눈과 사내의 눈이 마주친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감돌았습니다. 정 여인은 사내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남편의 얼굴과는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집안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잔불이 경고하듯 흔들리던 지난밤의 기억이 떠올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정 여인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입가에 걸린 미소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 집을 떠난 시동생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이 사라지던 그해 형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을 떠나 소식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정 여인은 30년 만에 나타난 조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내는 품 안에서 낡은 족보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시동생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을 형수님께 보내니 집안의 대를 잇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필체는 시동생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일단 사내를 사랑방에 머물게 하고 덕칠 노인에게 식사를 챙겨주라고 일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덕칠 노인은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갑자기 웬 조카놈이 나타나서는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 여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방에서 등잔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묵고 있는 사내, 기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젊은이의 존재가 등잔불을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시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과연 기태가 가져온 소식이 그 진실과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 정 여인은 등잔 밑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장치가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달이 높게 떠올라 창호지 문에 은은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닐던 마당 시동생이 장난치며 뛰어놀던 대청마루, 그리고 시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훈계하던 사랑방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평화롭던 시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이 낡은 등장과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기타이라는 청년의 등장은 그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 여인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라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방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등잔불은 여전히 꿋꿋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감싸며 정 여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기태가 보여준 족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족보의 종이질이 30년 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새 것처럼 빳빳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관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세월의 흔적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정 여인의 예리한 감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덕칠 노인을 시켜 마을 관에 가서 족보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정 여인은 잠시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형수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시동생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정 여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마치 그녀가 깨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크게 확 타오르더니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정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것이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기태는 안방 문 밖에서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깍듯하고 예의가 발랐지만 문 너머로 느껴지는 기운은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정 여인은 온매 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태는 밤새 잘 주무셨냐며 안부를 묻고는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머니 집이 참 낡았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이 집도 좀 손을 보고 불편하신 재래식 부엌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 속에는 집안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뼈대가 튼튼하여 아직 고칠 곳이 없다. 그리고 옛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기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와 땅 문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미천이 조금 필요하다느니 이 넓은 땅을 놀리는 것이 아깝다느니 하며 정 여인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등잔을 닦고 기름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며 기태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기태는 정 여인의 무관심한 태도에 속이 타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정 여인 뒤에 놓인 등잔으로 향하는 것을 정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인의 시조카가 돌아왔는데 정 여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조카를 내치려 한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분명 기태가 마을 주막을 돌아다니며 흘린 이야기가 틀림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30년 동안 혼자 산 정 여인이 혹시 노망이 들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덕칠 노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정 여인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정 여인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개의치 마라. 라며 오히려 노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질 역붉은 노을이 청송가를 비추자 집안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에 새기름을 가득 채우며 다짐했습니다. 이 등잔이 꺼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집과 재산을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에게 넘겨주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받은 등잔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청송가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30년 동안 묵혀왔던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옷깃을 여미고 등잔 앞에 정좌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송가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그 공기의 흐름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조차 평소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태라는 청년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조상님께 문안을 드리거나 집안을 살피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러 온 장사치처럼 기와 지붕의 상태를 훑어보고 담장의 높이를 가늠하며 광에 쌓여있는 곡식 가마니의 수를 세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이 집을 지켜온 노인의 눈에는 기태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의 핏줄이라면 응당 보여야 할 집에 대한 애착이나 경외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칠 노인이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서자 기태는 짐짓 점잔을 빼며 뒷짐을 지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땅이 넓어 관리가 힘들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지요. 기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덕칠 노인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 집은 정 여인님과 조상님들의 혼이 서린 곳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노인의 단호한 대답에도 기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인이 조상인이 하는 건 다 옛날 이야기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신데 편안한 양옥집으로 모셔야 효도하는 거지요. 기타에는 효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그 속내는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는 이 집의 역사와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돈이 될 만한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기타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에 들러 사람들에게 술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낯선 외지인이 나타나 돈을 뿌려대니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기타에는 자신의 신분을 과장해서 떠벌리며 자신이 마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되는 양행세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정 여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요즘 통 사리분별을 못하십니다. 제가 집안을 일으키려고 해도 고집을 피우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술기운이 오른 마을 사람들은 기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긴 정 여인이 그 등잔 하나 잡고 30년을 혼자 살았으니 보통 독한 분은 아니지. 누군가가 맞장구를 치자 기타에는 더욱 신이 나서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도 제 몫이 있는데 큰어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다 숨겨두고 안 주려고 하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의 말은 마치 그럴듯한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기태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시각 정 여인은 안방에서 묵묵히 등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등잔불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일렁거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의 심지를 조절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너만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녀는 등잔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덕칠 노인이 장터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정 여인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놈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덕칠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기태가 주막에서 퍼뜨린 소문들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정 여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둥 노망이 들어 조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둥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여인은 노인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노인을 차분한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덕칠 아범, 그만하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지만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라네. 내가 떳떳하면 그만인 것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정 여인의 태연한 모습에 덕칠 노인은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마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놈은 예사내기가 아니에요. 뱀 같은 혀를 가진 놈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마님만 바보가 됩니다. 덕칠 노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정 여인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서서 변명해봤자 소문은 더욱 부풀려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평판이 아니라 이 등잔 속에 담긴 진실과 집안의 안위였습니다. 기태가 원하는 것이 돈과 땅 문서라면 그는 반드시 더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여인은 기태가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칠수록 올가매는 줄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해 질 역이 되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기태는 더욱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안방을 기웃거리며 정 여인을 압박했습니다. 큰어머니 마을 사람들도 다 제 편입니다.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고 창고 열쇠와 땅 문서를 내놓으시죠. 제가 잘 관리해서 매달 용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편하게 사십시오. 기태는 술 기운을 빌려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흙 묻은 발로 방바닥을 밟으려 했습니다. 정 여인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정 여인의 서슬, 퍼런 호통에 기태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을 지켜온 안주인의 위엄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타에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발을 뒤로 뺐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은 정 여인 뒤에 놓인 자개장과 그 위에 올려진 등잔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채 늙은이가 힘은 좋아가지고 기타에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지만 포기한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으로 건너가 쿵쿵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정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마님 하고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 노인이었습니다. 정 여인이 들어오라고 하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정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덕칠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저 기태라는 작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당 구석에서 보았는데 저놈이 사당 쪽을 향해 침을 뱉더군요. 조상을 모시는 자손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덕칠 노인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셨습니까? 험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지만
손바닥이 기생 오라비처럼 곱습니다. 저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 여인은 덕칠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기태에게서 풍기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네. 아까 족보를 보여주는데 종이 냄새가 묵은 냄새가 아니라 새 종이 냄새가 났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등잔불이 말해주고 있네. 저 아이가 가까이 오면 불꽃이 검게 변하고 심지가 튀어.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정 여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정 여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잔을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등잔불은 평소의 맑은 주황빛이 아니라 붉고 탁한 빛을 띠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건 예사징조가 아닙니다. 귀신은 속여도 불은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저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관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몽둥이로 쫓아내겠습니다. 노인은 당장이라도 사랑방으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정 여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네. 확실한 증거 없이 쫓아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잡는 꼴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저 아이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정 여인은 30년을 기다려온 인내심으로 다시 한번 참을성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30년 전과 달리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동반되었습니다. 기타에는 분명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무슨 일을 벌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덕칠 노인이 물러간 후 정 여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방 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기타에는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열쇠 꾸러미를 꺼내 품속에 단단히 갈무리했습니다. 이 열쇠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곳간과 뒤주의 열쇠였습니다. 기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들일 테니까요. 한밤중이 되자 바람소리에 섞여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정 여인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문구멍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그는 안방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그림자는 화들짝 놀라 후다닥 사랑방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행동거지에 정 여인은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기태가 뿌린 소문 때문에 정 여인을 대하는 이웃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정 여인에게 떡을 나누어 주던 이웃집 안악조차 대문 앞을 지나치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인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립된 섬처럼 청송가는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타에는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마루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기태는 이제 노골적으로 집안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칠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건넌 방과 부엌을 샅샅이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녹그릇이며 제기들을 꺼내 마당에 늘어놓고 감정하듯 살펴보았습니다. 정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으려 하자 기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물건들인데 미리 좀 확인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큰어머니가 안 주시니 제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요.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 여인은 더 이상 말로 타이르는 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올 듯 하늘이 무거웠고 남편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기태가 풍기는 기운은 그때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기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여인은 직감했습니다. 기태가 단순히 재산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 아니라 남편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기태는 다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내일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까 합니다. 제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하려고요. 그때 문서를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망신당하기 싫으시면요. 그것은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여인을 압박하여 억지로 재산을 빼앗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정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거라. 나도 할 말이 있다. 기타에는 정여인의 의외의 승낙에 쾌재를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노인이 마을 사람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여인이 30년 동안 지켜온 등잔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여인은 등잔을 들어 올려 그 밑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여인은 잠 한숨 자지 않고 등잔을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이든 진실의 승리든 30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횃불처럼 비장하게 타오르며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여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청송가는 마치 거대한 설산 속에 갇힌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힌 듯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안방에 홀로 앉아있는 정여인의 귀에는 거센 바람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야 할 날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등잔불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듯 붉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나절이 지나자 기태는 본격적으로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사람을 풀었고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정여인의 엄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기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태는 안방 문 앞을 지나다니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큰어머니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물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여인이 늙고 힘없는 노파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태가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이미 낮술에 취해 불구죽죽했습니다. 큰어머니, 이 쾌한 냄새나는 등잔 좀 치우시지요.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전깃불을 환하게 켜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이 궁상맞은 짓을 하실 겁니까? 기타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등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입김을 불어 등잔불을 끄려는 신용을 하며 정여인을 조롱했습니다.
정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태의 손이 등잔 심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평소 얌전하던 불꽃이 갑자기 맹수처럼 사납게 일렁겼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위협을 가하듯 불꽃은 순식간에 높게 솟아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아스 뜨거. 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꽃이 마치 그의 손을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등에는 순식간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기타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찮게 여겼던 낡은 물건이 갑자기 두려운 존재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귀신이 들렸나? 기타에는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 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등잔은 30년 동안 이 집안의 혼을 지켜온 물건이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정 여인의 말에 기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가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기타에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들을 대충 주워 담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기태가 허둥지둥 나간 뒤 정 여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기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리고 간 종이였습니다. 정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태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다며 보여주었던 족보의 사본 중 일부였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불 가까이 종이를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이 너무나 매끄럽고 하였습니다. 30년 전 시동생이 집을 떠날 때 사용하던 한지는 거칠고 누런 빛을 띠었는데 이것은 요즘 장터에서나 파는 값싼 양지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먹물의 상태였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씨라면 먹이 종이에 깊이 스며들어 번짐이 자연스럽고 색이 발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에 적힌 글씨는 갓 쓴 것처럼 먹물이 번들거렸고 냄새 또한 은은한 소나무 향이 아닌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정 여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다. 모든 것이 거짓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타에는 시동생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면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서는 급하게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여인은 문득 3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등잔을 가리켰습니다. 아가, 이 등잔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이 밑을 보아야 한다. 당시 정 여인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그 말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당부로만 이해하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태의 가짜 문서와 등잔의 분노를 목격하고 나니 시아버지의 유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을 들어 올려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소에 받침되었지만 손으로 두드려보니 둔탁한 소리가 아닌 텅 빈 공간이 있는 듯한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중 바닥이구나. 정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등잔의 기름통 아래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기름을 채우고 닦았지만 한 번도 기름을 완전히 비우고 바닥을 열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등잔은 항상 무거웠고 그것이 기름의 무게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남편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정 여인은 당장이라도 등잔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서 혼자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짓을 고하려는 그 순간 만천의 진실을 드러내야만 기태의 흉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다시 등잔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네가 품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해, 질, 녘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청송가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준비한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 여인의 집에 들이닥친 불청객에 대해 수군거렸고 정 여인이 정말로 노망이 났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기타에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오늘부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덕칠 노인은 부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기태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정 여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때 정 여인이 부엌 뒷문을 통해 덕칠 노인을 불렀습니다. 아보마 준비는 다 되었느냐? 정 여인은 평소보다 훨씬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 위에 옥색 조끼를 덧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고고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덕칠 노인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정 여인은 덕칠 노인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랑방 대청마루로 나갈 것이다. 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허락할 때까지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덕칠 노인은 정 여인의 비장한 결의를 읽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문을 지키겠습니다. 정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가 연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산 관리권을 가져오려 합니다. 여기 계신 촌장님과 어르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기태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섣불리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태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고 정 여인이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점점 기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정 여인이 두 손으로 낡은 등잔을 받쳐들고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 여인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타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던 노인이 등잔을 들고 나타나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큰어머니, 나오셨습니까? 그 냄새나는 등잔은 뭐하러 들고 나오셨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라니까요. 기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렸지만 정 여인의 서늘한 눈빛에 웃음소리는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정 여인은 마루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태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이 등잔의 불을 끌 수 있겠느냐?
기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불 끄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꺼드리죠. 기타에는 성큼성큼 다가와 등잔을 향해 입김을 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겪었던 공포가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등잔불은 정 여인의 손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기타에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물러섰습니다. 에이, 어르신이 아끼시는 물건인데 제가 함부로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냥 저기 구석에 두시죠. 그는 본능적으로 등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 여인은 등잔을 마루 난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잘 들으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내 남편이 사라진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 그리고 저 자가 정말로 내 시동생의 아들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집어삼키러 온 도둑인지 가려낼 것이오. 정 여인의 선언에 마당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큰어머니 노망이 나셔도 유분수지 사람들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기태는 당황하여 덕칠 노인에게 눈짓을 하며 정 여인을 끌고 들어가라고 신호했지만 덕칠 노인은 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기타에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어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문서를 작성합시다. 그는 서둘러 일을 끝내려 했지만 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만 정 여인 말을 들어봅시다.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말을 꺼냈으면 곡절이 있을 게 아니오. 정 여인은 기태가 흘리고 간 가짜 족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네가 내 조카라는 증거라고 내밀었던 종이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만든 싸구려 종이에 쓴 가짜다. 내 시동생은 글씨를 쓸 때 항상 끝을 맺지 않고 흘려 쓰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글씨는 흉내만 냈을 뿐 그 버릇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정 여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기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필체가 바뀌신 겁니다. 필체는 바뀔 수 있어도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 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잔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증거는 이 등잔 안에 있다. 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등잔이다. 나는 이제야 그 뜻을 알았다. 정 여인의 손이 등잔의 뜨거운 몸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눈발마저 숨을 죽인 듯 청송개는 오직 타닥거리는 심짓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두세요. 그깟 고물단지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당장 치우지 못해 그가 달려들어 등잔을 뺏으려 하자 덕칠 노인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기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마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덕칠 노인의 기세에 눌려 기태는 주춤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정 여인의 손끝과 낡은 등잔에 집중되었습니다. 정 여인은 뜨거운 등잔의 몸체를 잡았습니다.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잔의 기름통과 받침대를 연결하는 이음새를 찾아 비틀었습니다.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의 긁히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침내 다그락 소리와 함께 등잔의 밑바닥이 분리되었습니다. 정 여인은 분리된 받침대 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겹겹이 싸맨 덕분에 그 안의 내용은 온전해 보였습니다. 정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붉은 인주가 찍힌 도장 하나와 빽빽하게 글씨가 쓰인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를 본 순간 기타에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영원히 묻혀있기를 바랐던 물건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정 여인의 손에 들린 빛바랜 종이 한 장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정 여인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30년의 세월을 견디느라 바삭거리며 부서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씨만은 핏빛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타에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듯 편지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아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놀란 눈으로 정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필체는 분명 30년 전에 떠난 시동생의 필체가 맞구려. 내가 그 친구와 서당을 같이 다녀서 잘 알지. 촌장의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30년 전 그날 밤에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시동생이 형님인 정 여인의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형님을 밀쳐 산비탈로 떨어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겁에 질려 형님이 죽은 줄 알고 도망쳤으며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만 글로 남기고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정 여인의 남편이 바로 친동생의 손에 의해 변을 당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정 여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편지 위로 번졌습니다.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차마 자식이 자식을 해쳤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어 이 편지를 등잔 밑에 숨기시고 평생 가슴에 묻고 가신 계지요. 정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메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등잔불을 끄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왜 등잔 밑을 보라고 했는지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여인은 편지를 다 읽은 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기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시동생의 아들이라면 네 아비가 지은 이 끔찍한 죄를 알고 왔을 테지. 하지만 너는 그저 땅 문서와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네가 가져온 족보와 편지는 모두 가짜다. 기타에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도망칠 곳을 찾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방은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든든한 덕칠 노인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정 여인은 결정적인 증거인 옥사의 도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인장이다. 네가 위조한 서류에 찍힌 도장과는 문양이 다르지. 궁지에 몰린 기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동생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태는 울며불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타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객사한 노숙자의 짐을 뒤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집안의 내력과 죄책감이 적힌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그는 노숙자의 아들 행세를 하여 한 미천 잡으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즉, 그는 30년 전의 비극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던 파렴치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태에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와서 행패를 부려 죽은 사람의 한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 내 오늘 너를 관에 넘겨 콩밥을 먹게 해주마. 덕칠 노인의 주먹이 올라가자 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정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마을 청년들도 당장 멍석마리를 하자며 흥분하여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 사태로 번질 듯 험악해졌습니다.